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규제 대책을 내놓았지만 무술년 시작부터 서울 강남 집값이 그야말로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불붙은 시장을 잡을 수 있을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향후 전망과 대응책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 집값이 정부의 예상과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뭐 항상 강남 집값은 그렇습니다. 정부 네. 대책이 어떠했다 한들 항상 이렇게 주춤거리는 것 같다가도 이제 항상 더 폭등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일단 이번 그 강력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강남 4구의 어떤 그 집값들, 그러니까 서울 집값이 다 올라가는 이유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작년 8월이었죠. 파리 규제 대책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네. 파리 규제 대책은 그 내용만으로 보면 정말로 초강력 규제였었거든요. 근데 이후부터 참 역설적이긴 하지만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3% 넘게 올랐고 강남은 평균 5% 넘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강남 집값이 보통 뭐 지금 거래된 곳들이 뭐 15억에서 20억 상당이니까 한 3, 4개월 만에 평균적으로 1억 5천 정도가 올랐다 하고 몇 개 물건이긴 하지만 3개월 만에 뭐 4억씩 올랐던 이제 물건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왜 이러냐? 그렇게 규제를 하는데도 왜 이렇게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만 오르냐? 이제 여기에 대한 의문들, 궁금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 그런 겁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규제의 역설입니다. 가령 이런 거죠. 규제하니까 더 아니면 규제를 쓰고 있는 시장이 반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그 파리 대책 중에서도 강력한 게 올 4월부터 시작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거든요. 그렇죠. 이거 엄청 셉니다. 네. 그러니까 다주택자 같으면 이제 4월 이후에 그렇게 20%포인트 더 중과를 해야 되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없으니까 팔아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해석인데 어떻게 하냐면 그럼 내가 지방이나 외곽 지역에 갖고 있는 이런 다주택들 나머지 집들은 싹 팔자. 하고 그 판돈을 가지고 강남에 있는 똘똘한 한 채 여기는 언제든지 오를 테니까라고 해서 여기를 사버리면서 안 그래도 이 기본의 뭐 10억대, 20억대의 집값이 또 오르면서 서울 전체 평균적으로 통계를 올리는 뭐 이런 효과가 이렇게 상황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대출 규제 같은 경우에도 대출 규제가 강력하면 당연히 집 안 사죠. 못 사야 되는 거죠. 그러나 실은 현재 우리 시중에 부동자금이 1,000조 원이 넘습니다. 즉 한켠에서는 1,400조의 막대한 가계부채를 지고 있지만 또 한켠에서는 돈이 남는 분들이 더 많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디 투자해야 될지를 못 찾고 있는 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출 필요 없다. 우리는 그냥 강남 사겠다. 은행 필요 없다. 예, 이런 식으로 정부 규제와 시장의 반응이 엇박자가 나면서 실은 초강력 규제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그 강남 집값은 계속 오른 겁니다. 그러겠네요. 이렇게 규제 역설이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음에도 또 추가적인 방침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이제 뭐 어제는 또 국세청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들을 좀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또 다시 했고 대대적으로 했고 또 이후에도 그 전에도 서울 집값을 무기한으로 단속을 하겠다라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약발이 또 먹힐 수 있을지 어떻게 일단 전망하십니까? 단기적으로는 효과는 크기 때문에 아마 이 카드를 꺼내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부동산 거래를 무기한으로 강남 지역은 단속을 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장부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심리적인 부담이 느껴지면서 거래가 줄어들고 뭐 문도 닫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은 거래량이 떨어지면서 어쨌든 주춤할 수가 있고요. 지금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대대적인 관련한 세무조사를 벌여가지고 한 500명 넘게 이제 지금 파고들고 있다. 불법 증여라든지 이게 보고 있는데요. 국세청의 조사는 이런 겁니다. 아마 당국에서는 4월부터는 정말로 잡힐 것 같은데 부동산이 그 전에 지금 집값이 오르는 건 증여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가령 뭐 증여가 이루어지면서 차라리 내가 세금 낼 바야, 그러니까 그 다주택자에 걸리느니 자녀, 손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데 이때는 또 가액을 높여서 체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혹시 불법이 없나 하고 이걸 잡으면 그 명단도 잡는다고 한다면서요. 그렇죠. 그런 불법 증여나 그러니까 증여세 낸 분도 있겠지만 불법 증여가 있으면 그러면 전체적인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나라는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국세청 또 뭐 단속이라는 이슈가 떠오르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아이인데 뭐 그렇죠. 수입이 없는 친구인데 이게 뭐 비싼 집을 갖고 있다든가 이런 거를 다 지금 다 들여다보겠다 그 말인 세금 냈나 거죠. 안 냈나 불법인지 아닌지를 다 본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항상 뭐 지난해에도 강남 일대 주택 그 시장이 과열되니까 이제 정부가 대규모 어떤 부동산 거래 세무조사를 벌이긴 했습니다만 이때는 크게 효과가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의견이 이게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는 불법 투기꾼들이 붙었다 그랬기 때문에 강남이 실은 1월 첫째 주 둘째 주에 강남 집값이 비싼데 19억짜리, 20억짜리가 턱턱 계약이 체결된다는 게 이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냄새가 난다, 투기적이다 이렇게도 해석하는 견이 있지만 또 한켠에서는 이번 국세청 혹은 무기한 단속이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게 지금 강남에 실제 가보면 실수요자들이 그렇게 많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돈 지방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턱턱 사더라. 그 지방에 계신 분들. 예, 지방 큰 손들까지 올라왔더라. 이게 약간 좀 나뉘고 있어서요. 일단은 그 효과에 대해서는 적어도 한 달, 뭐 2월 설까지 한번 보고 한번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뭐 실수요자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사실 사람들이 강남을 많이 찾는 건 거기에서 요구되는 뭔가 충족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찾는 것이고 네. 또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 이제 대체할 곳을 또 다른 곳이 있지 않는 한 계속 강남에 몰리는 게 아니냐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만 이런 전반적인 분석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규제만 한다면 이게 실질적인 규제책, 장기적인 규제책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전문가께서 보시기에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보십니까? 그러니까 원론적인 해법이 있고요. 그러나 그 원론적인 해법을 쓸 수 없는 또 하나의 사회적인 정성적인 요인이 함께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가령 강남을 문제 해결하는 거 공급을 엄청 늘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재건축의 이슈도 있는 아파트들을 막 다 80층, 100층씩 올려주게 되면 실 한 5년 후, 10년 후쯤에는 강남이 아니게 되겠죠. 무한정 공급이 되고 그 지역이 더 살기가 어려워지게 될 텐데. 그러나 그런 걸 쓸 수가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재건축을 좀 풀어주게 된다면 이미 들어와 있던 기존 분들은 어마어마한 이제 차익을 단기적으로 보거든요. 2, 3년 내에. 그러니까 정부라든가 당국 입장에서는 그거를 허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공급 늘려라 하지만 일단은 수요 억제 정책으로 좀 가격을 떨어뜨리고 공급을 늘려야지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문제는 항상 수요 억제책을 쓰게 될 때 이제 그게 시장에서 먹혀들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지금까지 한 15년, 20년 전까지의 이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서민들은 진짜 저희 같은 월급쟁이 분들은 서울에 집 살 생각 같은 건 뭐 집 사는 게 아니고 전세로 있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 이제 은행도 규제가 되니까 실제로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큰 손들 이외에는 처음 하는 집들이 있지만 우리가 살 곳은 어딘가라는 게 농담할 만큼 대출 규제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 게 있는데 결과적으로 현 정부의 어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실제로 한국갤럽이 조사했더니만 못한다는 응답이 더 많이 있었네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한 1,000명 정도 조사를 했는데요. 이제 잘한다가 24%, 잘 못한다가 34% 정도로 이제 못한다 쪽인데 잘한다라고 믿는 분들은 지금 규제 쓴 지가 8월부터고 길게는 6월부터긴 하니까 아직 채 1년도 안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규제를 얘기할 때는 적어도 뭐 6개월에서 1분기는 봐야 되지 않느냐. 근데 지켜보자 하고 현재까지의 규제 내용들은 일단은 뭐 누가 봐도 초강력 규제다라고 해서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한 것 같고요. 잘못했다는 쪽은 어쨌든 규제는 내놨지만 시장의 모습은 현 국면은 일단은 아직까지 못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제 못한다 쪽에 대해서는 또 이런 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요 억제가 아니라 공급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공급 이슈라든가 대출을 규제한다는 거 역시도 오히려 잘 보면 피해를 이 일반 중산층이 본다. 왜냐하면 중산층은 항상 대출 끼고 집을 사니까요. 오히려 이 돈 많은 분들은 여기에로 웃고 있다. 그러니까 이 규제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그렇죠. 또 조사를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향후 1년 동안 집값 전망에 대해서 46% 정도가 오를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동산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심리가 좀 어떤 겁니까? 저도 좀 놀랐는데요. 이제 46%가 오른다. 그다음 한 19%, 20% 정도가 내린다는데요.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19% 쪽에 있거든요. 이쯤에서는 이제부터는 횡보 내지는 저는 좀 더 오르긴 힘들다고 보는데. 고점을 찍었다 보시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 아직도 국민 요번에 통계에 따르면 이제 46%가 오를 것이라고 하는데 아마 저것은 과거의 흐름을 보통 일반인들은 답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주기라는 게 좀 있지 않나요? 네. 그리고 계속 이제 언론에서도 매주 주간 단위로 나오는데 또 올랐네. 지난주는 정말로 많이 올랐고요. 이번 주도 그 통계가 뭐 나온 거 보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응답자들은 이러면 계속 오르겠지라고 응답한 게 아니에요. 정철수 평론가 얘기는 계속 오른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언젠간 또 이게 딱 횡보를 하는 아니면 또 하락할 수 있는. 그런데 이제 응답자 중에 오른다 분들은 이제 계속 들으니까 이렇게 오른다라고 응답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막연한 기대 심리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이게 좀 현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국민들의 부동산을 못 잡았네. 부동산이 뭐 정부가 이런 생각. 어떤 판단 때문에 이제는 좀 많이 다 올랐고 떨어질 거라고 전망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일단은 이제 4월부터 시행되는 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라든가 이런 게 꽤 강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일단 4월 이후 5월, 6월에 가면 저는 일단은 강남이라 할지라도 지금 막 오르는 것처럼 12월, 1월 뭐 첫째, 둘째, 셋째 오른 정도의 이 정도의 상승 탄력은 좀 그러니까 이제 힘들지 않나 정말 보겠습니다. 그 은행을 신경 쓰지 않는 큰 손들 외에 그러니까 이제 은행도를 이용해서 뭐 갭투자라든가 이런 거 하는 분들의 수요는 좀 줄을 것이다라고 거의 보시는 불가능하죠. 이제 이미 대출이 잡혔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큰 손들의 어떤 리그가 될 텐데 이분들 역시도
이제는 한 뭐 1, 2, 3월 내에 거의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보고 그럼 있습니다. 보유세 어떻게 보십니까? 보유세까지 도입을 다를 해야 것 한다고 같은데요. 보십니까? 저는 근데 보유세는 일단은 현 상황에서는 마지막 카드니까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시선도 있는데요. 예. 가능성도 있다 보세요? 그러나 만에 하나 제가 틀리고 이제 4월이 됐는데 막상 더 올랐다. 예, 4월 첫 주에도 지금 1월 첫째, 둘째, 셋째 같은 상승이 나온다면 당국 입장에서도 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고 국토부 입장에서도 이제는 더 어쩔 수가 없죠. 마지막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뭐 2월, 3월의 집값 행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 더 오른다면 얘기 뭐 일부 보도 아니라고 부인은 했지만 예. 3월에 보유세 인상, 뭐 4월에 구체한 발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보유세가 굉장히 강력한 대책이다 보니까 짚어주신 것처럼 마지막 카드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네. 이게 마지막 카드를 썼는데도 부동산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지 잡힐 수 잡히겠죠?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요, 그 보유세는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또 네. 규제의 역설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가령 이렇게 수요 공급 중에서 수요는 많고 공급이 부족인데 세금을 올렸다라고 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세입자에게 전가를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세를 쓰려면 전월세 상한제 같은 임차인 정책을 한꺼번에 묶어서 정말 정교하게 가야 실은 세액 정감도 없고 정말 세금 폭탄을 맞아가지고 이제 다주택자들이 정리를 하고 이런 정부가 원하는 방향이 나올 텐데 이것도 그냥 떡하니 보유세 하나 던지고 나면 또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풍선 효과가 아닌 예. 아예 같이 바람을 빼버릴 수 있는 뭔가 아예 정말 정교하게 붙잡아 놔야 보유세가 힘을 발휘하지 그냥 보유세 하나만 뭐 시가 표준을 올린다라는 방식으로 특히 아니면 강남만 또 올린다 이건 또 뭐 나중에 또 법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말 종부세로 할지 재산세로 할지 정말로 마지막 카드를 꺼내는 만큼 꺼낸다면은 아주 정교하고 준비할 필요가 보유세를 있죠. 할 경우에 도입할 경우에 내릴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라는 건 이제 그 보유세에 대한 어떤 그 현금에 대한 부분도 있어야 될 테고 그렇죠. 세금 그 부담인 거죠. 부담에 대해서 만약에 털어낼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아마 집값이 폭락할 것이다라는 그렇죠. 그걸 예, 노리는 그럼 거죠. 다주택자 중에서도 그 막대한 세금을 견디지 못해서 이런저런 집을 좀 팔거나 팔 때도 빠르게 팔거나 하면 우리 수요 공급의 기본적인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급매물이라든가. 예, 공급들이 나오면서 그렇게 되면 체결가 전체가 떨어진다는 것이 실은 이제 보유세 인상의 구체적인 루트인 것이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재건축 이야기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남 집값이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좀 많이 오르는 게 사실이다 보니까 이게 재건축 연한을 좀 30년인 지금 이 규정을 40년으로 늘려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부동산의 시작은 강남 재건축이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은 패턴이었고 뭐 2년 만에 6억 올랐어요. 그거 다 이제 재건축 수요로 예. 재건축 이슈가 붙으면서 그런 이제 강남 집값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어제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이 재건축도 잡아야 되겠다라고 해서요. 당초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가 연한이 4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준공 이후 이제 40년. 거기다가 안전 진단 같은 것도 굉장히 까다롭게 그래야만 재건축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걸 이제 박근혜 정부 때 30년으로 줄어들었죠. 줄였죠. 예. 이걸 다시 10년 늘려서 40년으로 다 늘리는 그리고 안전진단 기준도 굉장히 강화하는 것을 고려해 보겠다라는 건데요. 이 근데 부분도 이게 정교하게 봐야 돼요. 30년에 걸려 있는 쪽에서 또 엄청난 반발이 있을 거예요. 엄청난 반발이 있고 지금 잡으려는 게 강남 재건축을 잡으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30년과 40년 중에서 40년으로 이제 늘렸을 때 빠져나가는 것들이 어디가 더 많은가? 근데 지금 40년을 늘렸을 때 걸리는 게 이제 저쪽 노원구 쪽에 상계동 쪽이라든가 양천구 목동 쪽이 주로 걸리고 강남은 좀 빠져나가는 경우도 이미 많이 빠져나갔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이것도 강남 재건축을 잡으려면은 과연 이 연한이라는 게 맞는지 아하. 뭐 혹시 더 늘려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도요. 근데 어쨌든 우는 뗀 것이 국토부의 입장도 이해가 가죠. 이게 너무 오르니까 이런 식으로 심리적인 압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규제가 서울 선호 지역에 대한 어떤 신규 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좀 인식이 돼서 3, 4년 뒤에 다시 집값이 좀 오를 것이라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것도 좀 우려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규제 역설 중에 하나가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인데요. 이제 어제 국토부에서는 재건축에 관련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게 재건축으로 번 이익 중에 많게는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 건데 그 세금 명세서 같은 것도 발부하면서 압박을 주겠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또 역설적으로 방금 얘기하셨다시피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하고 연한 늘리니까 재건축 안 되겠네. 그럼 당분간 공급은 없네. 수요는 계속 있겠지. 그러면서 본인 사람이 미리 심리가 사. 또 올리겠죠. 이렇게 또 바꿔 해석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예. 대해서도 분명히 당국에서는 좀 이제 진중하게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알겠습니다. 계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심리들을 잘 좀 시장에 예, 파악해야 역설이 될 것 있습니다.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부동산 향후 전망과 대응책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